안녕하십니까. 김주원 민태민의 마감 10분 전 1호 경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앞서서 지난주 특별문자 적중 내역 한번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날 좀 시작이 미흡했습니다. 특별문자 성적이 다소 저조하긴 했습니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총 5개의 승부처를 발송해드리면서 무려 4개의 경주를 제대로 잡아냈습니다. 그 4개의 경주들의 이 배당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토요일에는 109배짜리 3복승 적중 내역이 있었고요. 제주 3경주에 73.4배. 사실 뭐 이거 2개만 잡아도 그 주는 노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일주일 농사를 토요일날 단숨에 다 져드렸는데 그에 그치지 않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1호 경마 특별 문자에서도 정말 뭐 소왕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35.5배, 거기에 50.7배, 단통으로 때린 이 부산질 경주에 뭐 5.7배, 거기에 서울 8경주에 10.4배짜리까지 그냥 뭐 5개 보내드리면서 제대로 때린 경주가 무려 3개가 있을 정도로 1호 경마 역시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뭐 일주일 내내 3일 경마 다 이겨드리는 게 저희 목표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겨드릴 때 제대로 이겨드리는 것이 또 저희의 임무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역시나 일주일 내내 이기는 것을 기본 모토로 해서 제대로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루를 금요일부터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거푸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 2명이서 또 만전을 기해 열심히 한번 특별문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가격을 이제 절반으로 다운을 시키다 보니까 한 30여 분, 좀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성적이 좀 좋다 보니까 또 이번 주는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실망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하루 전에 본 예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홍보가 좀 덜 돼서 크게 많은 분들은 아니라도 그래도 매니아층이 좀 있어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현장 예상하고 크게 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루 전에 미리 공부하실 분들은 또 본 예상, 하루 전 본 예상 코너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아래 이제 나가니까 현장 번호하고 다릅니다. 뒷번호만 달라요. 현장은 0009번이고 본 예상은 0006번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거기 이제 메모 좀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는 이제 접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셔야죠. 이번 주에는 1호 경마 그랑프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벌써 뭐 1년이 또 눈 깜짝할 사이에 후딱 한 것 같네요. 마지막 제 대상 경주죠, 그랑프리가. 어느 때보다도 재미있는 경주가 될 것 같아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고, 자, 1경주로 가겠습니다. 복속률 100%. 비록 2등만 4번을 하고 있지만 선입으로의 안정감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번에 매미머니가 한 수 위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편성이에요. 강축이죠? 예, 뭐 충만감으로 손색 없다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번은 저도 축이고 김주원 의원도 축이고 경마 한 주, 2주만 해도 책을 사면은 이게 축인 거 아실만한 강축입니다. 그 때문에 후착에서 구멍수가 많으면 안 돼요. 정말 맥시멈 한 2방 정도. 더 이상은 완전히 이건 뭐 환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압축이 필요할 텐데 김주원 의원 한 마리 그리고 제가 한 마리를 좀 추천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어떤 말 보세요? 예, 저는 당연히 이 4번마 마리아구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직전에 매니먼이랑 같은 레이스에 나와서 일단 도착 차이가 1마신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직접 기승해봤던 유승환 기수가 매니먼이 출전한다고 해서 자신 없게 말머리를 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꾸준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착승권에 꾸준하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지금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니버니 외에는 뚜렷한 상대마가 없는 경주라면 마리아고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고와 함께 또 다른 인기마가 이제 외곽의 8번 카리스마 퀸이죠. 올드 패션계의 자막, 부산의 호나 미군가 있는 도원결의의 북의 형제마입니다. 항상 좀 발주가 더디고 중반에 가속으로 선두권에 가담을 해왔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직전에는 발주부터 원활하게 끊어내면서 선행 갔던 골드바에 이어서 2등을 왔어요. 지금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연속 기복이 없는 2착을 꾸준하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동수 기수가 외주로 길게 몰아주면서 몸놀림이 상당히 유연하고 탄력감도 직전 이상 좋아졌기 때문에 깜빡이로 갈 가능성이 높은 8번의 카리스마 퀸도 민트민이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매니머니 놓고 아마 대길 준대길 같네요, 느낌이. 타임도 그렇고. 4번의 마리아고, 그리고 8번의 카리스마 퀸. 이변 없이 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게 서울의 1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국산 6분의 1000m 경주인데, 오늘 민태민이 준비한 첫 번째 승부네요. 제가 지금 승부처를 공지를 좀 처음에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2경주와 5경주를 전반부, 중반부의 승부로 잡았고, 김주원 의원은 또 공교롭게 후반부네요. 예. 8경주, 10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앞부분에 2, 5경주, 그리고 김주원 의원은 뒷부분에 8, 10경주, 8경주, 10경주를 승부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경주 김주원 의원 생각부터 들어보고 제가 추천의 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 마리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말은 8번마 노열 빅토리입니다. 데뷔전 때는 준비 상태가 안 좋아서 마방에서도 별다른 기대를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를 대비한 훈련 때부터 확실하게 조교 강도도 올려줬고 좀 짜임새 있는 패턴으로 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분명히 실전 변화가 올 것으로 저는 확신을 했어요. 실전에서도 바닥 성적이 아닌 착승권 이상의 성적까지 기록을 하면서 일단 데뷔 이후 가장 좋은 모습을 2전째 경주 때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3전째인데 직전 이상으로 많이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최배만 기수가 고삐를 잡고 이번에 완성도 높은 걸음으로 이 중무장을 해서 출전을 했다라면 여기서는 뭐 노열 빅토리 저는 충분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열 빅토리가 훈련 강도를 좀 끌어올리면서 말 자체가 분명히 좀 좋아지곤 있어요. 직전부터 제가 좀 째고 있었던 말인데, 저도 후차권에 한 자리에 로얄 빅토리가 있습니다. 이 레이스도 그냥 민태민이 좋아하는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대충 여러분께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하위군 경주, 훈련을 통한 말의 능력의 변화, 아껴뒀던 그 잠재력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노림수축이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다소간에 밀릴 수 있는 말, 현장에서 바람이 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강축이 없는 경주인 만큼 메리트가 충분하겠고요. 후차권에서 팔려도 불안한 말들 몇 마리 자르고 한 방으로 준비된 노림수까지 있는 경주인 만큼, 자, 이번 이 경주 민태민이 책임지고 전반부 첫 승부 기분 좋게 한번 잡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는 이제 국산 6분의 1300 1호 경마 3경주입니다. 뚜렷한 대가리가 없어요. 8마리가 나오는데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마도 3번 딕시스마일 정도가 아닌가. 나머지는 다들 가능성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 같아요. 김주원 의원 생각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3번만 딕시스마일도 사실 완전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제 나머지 마필들의 전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접근하셔야 될 경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주라면 굳이 인기말을 놓고 때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배당마한들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마 송신 파트너를 이 배당 마필로 지목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 천하미인이라는 28조 마필과 병합 훈련을 실시하면서 확실하게 걸음 신장세가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데뷔전을 준비했던 이 훈련 모습보다는 좀 더 이 패턴에 변화를 주면서 짜임새 있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이점만 적극적으로 송재철 기수가 활용해 준다라면 이런 편성에서 뭐 일거마 성신 파트너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성신 파트너가 아마 현장에서 바람 꽤나 잡아줄 거예요. 뭐 월요일날 천하미는 물론이었고 목요일 훈련 때 또 26조의 구기군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팍스코어의 병합 때도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거기에 1번 게이트를 받았고 또 데뷔전 한 번밖에 안 뛴 신의 마필이고 그 때문에 좀 인기를 아마 모아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변수예요. 저는 뭐 복병으로 팔린다면은 저도 1번을 놓고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좀 인기를 모으겠지만 저는 8번의 힐타워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행검사를 워낙 잘 받았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외곽이지만 깜빡이로 팔렸던 말, 손쉽게 선행을 쉽게 못 나가는 경주를 만나면서 아쉬움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 훈련이 이번에는 얘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에 훈련 때 얘가 이제 병합을 했던 게 52조의 해운이라는 외산마하고 병합을 했는데, 뭐 안쪽에서 상당히 스피디하고 근성이 보강된 걸음을 확인했고요. 외곽이지만 발빠른 말이 초반에 없기 때문에 선행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쿠야수 특유의 선행마 하나, 약한 선행마 하나를 보내고 외곽에서 결대로 따라가면서 또 한 발을 따먹는 그런 전개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8번마 힐타워를 추천마로 말씀을 드릴게요. 되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김주원 의원과 저는 일단 안쪽에 1번 성신 파트너, 그리고 가장 끝번에 있는 8번의 힐타워를 추천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이고요. 이번에도 8마리가 출전하고, 8마리가 출전했지만 이거는 아마도 1강 2중 아니면은 뭐 3강 구도로 읽어도 되겠고, 스텝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명함을 내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뚜렷한 3파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스텝퍼스트가 앞으로 뛸 말은 맞아요. 김동수 기수를 기승시키면서 이제 감량 이점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마방 의지인데, 주행 자체가 매끄러운 말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서울 경마장 돌풍의 핵이죠. 김동수 꼬마 기수가 기승했다 하더라도 꼬마 기수 입장에서 컨트롤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번은 좀 배제를 해놓고 남은 이제 인기 3강 구도 중에 누굴 축세워서 때릴지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슈퍼갤럽도 좋고요. 공백기가 좀 있지만 5번에 불굴의 신화도 큰 문제가 없고, 전번에 선전을 했던 헤이퀸도 박으론 기수가 아주 빡빡 갈아놓으면서 또 출전 주수 단촐한 추입이 용이한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고, 이건 누가 뭐라 해도 3번, 5번, 6번의 3파전이 유력합니다. 자, 이 중에 김주원 의원은 가장 세게 보는 말이 뭐예요? 저는 뭐 5번만 불굴의 신화가 능력으로 상대들을 눌러버릴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5를 놓고 갈 겁니다. 이 공백 자체는 문제가 안 되고요. 데뷔전 때 기대 이하의 걸음을 보였던 이유는 일단 두 마리의 상대마가 잘 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처음 뛰는 망아지였고 또 망아지가 무리에 섞여 뛰다 보니까 좀 경주 중에 겁을 내면서 이 무리에 섞여 뛰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결정적인 패인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쉬는 동안 그 부분을 잘 보완해놓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행검사 때 보였던 파괴력을 이번에는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검사 때 여유를 보이면서 1분 1초 6이고 데뷔전도 1분 1초 6 똑같은 타임을 끊었어요. 근데 발주하고 나서 아예 그냥 꼴찌할 줄 알았어요. 육발을 하고 레이스가 완전히 꼬여버렸는데 라스트에 그래도 능력마답게 날라오면서 입상을 했는데, 훈련은 어땠나요 이게? 예, 문세영 기수가 직접 전담을 했는데
예, 괜찮습니다. 훈련 내용으로 뭐 특이사항 없었고, 이제 점차적으로 말을 좀 만들어가는 훈련을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장래성을 높게 보고 있는 말이다 보니까 당장 입상을 위해서 무리하게 훈련을 시키기보다는 이제 향후 조금씩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본기로 충분히 현군에서는 입상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돋보일 정도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은 아니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하자거리를 15주 만에 나왔다고 해서 찾기도 좀 찜찜한 하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눈에 확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확 들어오는데 나. 아 그래요? 네. 좋았다는 거죠? 확 눈에 들어오게? 아니 훈련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훈련만 지금 놓고 봤을 때는 훈련만? 기본 사이즈야 뭐 세죠. 불그레 신화 저도 세게 봅니다. 자, 3번의 슈퍼갤럽이 앞장을 뜨고 5가 따라가고 6이 그 뒤에서 추입을 한다. 이 그림이 기본 각인데, 혹여라도 김주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불그레 신화가 늑발 안 하고 슈퍼갤럽을 좀 다부지게 달려들어가지고 선행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스피드가 나올 수 있는 말이고, 그게 또 주행검사 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정상 발주만 끊어내면요, 저는 먼저 툭 하고 5번이 튀어나간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태민이 안정적으로 보는 말은 6번의 헤이퀸입니다. 흙을 안 맞으면 더 뛰는 말이고, 지금 뭐 직전 11번 게이트에서 6번으로 홀가분하게 흙 안 맞는 선입전기 안정적이고, 또 박웅 기수가 제대로 갈아놨고, 직전에 졌던 말이 쾌석질풍인데, 뭐 지난주에 승군전부터 시원하게 현군 강마였던 뭡니까 그게? 리얼텐을 여유있게 때려잡고 또 우승을 거두었던 말이고, 때문에 6번 헤이퀸이 적어도 2등 안에는, 우승은 3위 할지 김주원 의원이 세게 보는 5가 할지 몰라도 2등은 6번만 헤이퀸이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로 가나 모로 가나 3, 5, 6 게임인데 현장에서 좀 상태 한 번 더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5번에 그 휴양 갔다 와서의 체중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중계로 가야죠. 자,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이 레이스는 아마 이번 나가신다가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할 것 같아요. 주행검사를 아주 잘 받았던 말이죠. 최근에 지금 막강한 능력을 끌어내고 있는 레디 웬 유아라는 말하고 함께 주행검사를 받았고, 데뷔전에선 누리라인한테 뭐 맥없이 깨졌지만 누리라인이 워낙 강마였고, 직전에도 서울에서 내려갔던 이혁 기수와의 호흡이 조금은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말들 예스 인디드, 티즈 더 웨이가 앞선에서 너무 잘 뛴 경주였고, 그래서 2번이 지금 게이트 2점과 유현명 기수 안장에서 대가리 팔릴 공산이 큰데 웬만하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럼요. 이번에는 뭐 유현명 기수가 직접 훈련을 하면서 말의 특징도 파악을 했고, 편성이 사실 데뷔전 때도 너무 셌고 직전에도 약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가신다만큼의 스피드를 뽑아낼 말이 단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예, 유현명 기수가 뭐 큰 실수에도 2등 안에는 전 무조건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번을 일단 놓고 가면서 후차권에서 김주원 의원이 데뷔전 때 세게 얘기했던 게 10번의 푸디백 팀인데, 네. 일장일단이 있겠네요. 직전 데뷔전 1200에서 1000으로 내려왔다는 거. 하지만 게이트가 지난번 2번에서 이번에는 10번으로 외곽 밀려났다는 거,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볼 거죠? 예, 보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일단 보는 이유는 데뷔전 때 바닥 성적이죠. 라스트에 완전히 퍼져버렸습니다. 선행을 받고 이제 숨고르기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최강질주였나요? 그리고 뒤에서 러브이 튜미가 이제 따라 붙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 구도였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선행을 안 받고 좀 따라갔으면, 숨을 좀 고르면서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선행을 나가려는 액션 자체를 안 취할 겁니다. 앞에 결 가는 대로 붙여놓고 라스트의 승부를 볼 건데, 이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끈기, 거기에 주행 자세, 주법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선입으로 택도 없을 능력은 아니에요. 분명 선입의 가능성을 가진 말이라, 이번에 선입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10번마 프리백팁,
선입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백 팀이 따라가서도 줄어든 거리에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번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말은 바로 옆 게이트에 있는 9번마 소림 전설입니다. 조금 더 체중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직전에 539를 기록했는데 한 500, 20 정도 좀 다이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훈련 강도를 좀 타이트하게 병합을 하면서 좀 많이 날렵해 보였던 모습인데, 주행검사 11월 8일날 스피드가 상당히 좀 배양된 모습이었고, 직전에는 최외곽 12번 게이트에서 나가신다가 같이 뛰었던 경주였는데, 너무 선두권이 타이트했기 때문에 의지 자체가 사실은 좀 결여됐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걸음발은 좀 좋아진 모습이죠. 이게 템플타운이라고 지난주에 김주원 의원이 신마 중에 아주 세게 노렸던 템플타운이라고 있었어요. 템플타운, 그리고 14조 마방의 금화 빅토리가, 이 템플타운 자마들은 힘이 차면 스피드를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주행검사 11월 달에 보고 직전에도 나름대로 스피드는 그 이전보다 보강이 많이 됐기 때문에 힘 좋은 9번 소림전설 추천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번 나가신다를 중심으로 해서 1000m 외곽이라 좀 불리한 감은 있지만 9번의 소림전설과 10번의 푸디백 팀을 마감 10분 전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가 이제 민태민이 준비한 두 번째 추천 경주네요. 자, 김주원 의원. 예. 이게 사실 배당판 뚜껑 열리면은 뚜렷한 강축이 없는 경주입니다. 이 3번마 킹어헤드가 이제 보여준 자막 그대로 이제 등 떠벌려 인기 1위 팔릴 수 있는 레이스인데, 뭐 킹어헤드가 여기서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나머지 상대들의 이번 훈련 내용 그리고 성장세가 너무나도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모습들이라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변을 아마 민태민 이현님께서도 노리시는 것 같고요. 저는 외곽에 있는 10번마 나이스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역시도 어느 정도의 인기마로 팔릴 공산이 크긴 합니다만, 이 문세영 교수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이 직전 경주 이상으로 변화된 훈련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나이스준을 여러분들께 좀 세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병합 조교를 번갈아 가면서 실시를 하면서 단점으로 지적됐던 근성 보강을 제대로 실시했기 때문에 외곽 케이트라 할지라도 뭐 빠른 말 3번밖에 없죠. 보내놓고 이 외곽에서 차분하게 이선 전개, 그림도 딱 나오네요. 그래서 10번마 나이스준, 인기마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좀 세게 봐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이스준이 원래 전주에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오려고 할 때 너와 기쁨을, 그리고 외선 마필이었던 별두라는 말하고 병합을 잘했고, 이번 주에도 또 다른 병합 조교 킬라루스하고 병합을 하면서 좀 완성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어요. 외곽이라 선행을 장담 못해도 이번에 훈련이라면 따라가도 되는 게 10번 나이스준입니다. 그래서 민태민도 이번 경주에 나이스준을 후차권에서 아주 세게 노리고 있어요. 자, 여기 제대로 노려볼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직전 경주를 뛰고 나서 그 내용이라든가 전반적인 경주의 흐름을 봤을 때 그 당시 현장 촉이 상당히 진하게 왔던 말입니다. 향후 다음 경주에 나오면 편성불문 대가리 믿고 때리겠다, 작심을 했던 말이 여기 출전하고 있고, 어차피 제가 관리하고 노렸던 말이 다음에 나오면 놓고 때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했는데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고 편성도 아주 딱 걸렸네요. 그래서 혼전이에요. 인기마가 몇 두가 이제 배당판이 좀 분산될 수 있는 경주인데 세게 봅니다. 쌍승시까지 노리는 노림수 민태민의 축이 있고, 후차권도 눈에 보이는 두 마리하고 아예 안 보이는 한 마리까지 중배당과 고배당 동시에 노리면서 이번 오경주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제가 2경주, 5경주 서둘러 좀 자금을 만들어 놓고 이제
뒷부분에 10경주, 8텐 경주에서 김주원 의원이 이제 시원하게 엎어치기로 한구를 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 사군 1200m 경주가 되겠고요. 강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기마들의 전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이변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축마를 잘 세우는 게 이번 경주의 포인트예요. 뭘 세게 보입니다. 예, 저는 최외곽에 있는 12번 말 라운굿을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얘가 직접 뛰었던 경주가 1경주에서도 설명이 잠깐 나갔는데, 이 1경주에 나오는 나가신다, 거기에 Yes Indeed, Tis the Way, 정말 현군 최강마라 할 수 있는 말필들이 뛰었던 경주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던 게 라운굿입니다. 이번에 거리가 늘어나고 외곽 게이트로 밀렸다라는 부분이 다소 흠이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 이 조성범 기수의 말머리보다는 차라리 이마피는 되려 최상현 기수같이 좀 부드럽게 몰아줄 수 있는 기수가 기승하는 게 좀 더 나은 경주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내외곽으로 아주 센 맛이 있다라고 느낌이 진하게 드는 마필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가진 주력만 잘 뽑아낸다라면 이번에는 좋은 결과 뽑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운굿이 지난번에 현장에서 의지가 세게 나왔어요. 야, 저는 간다 그래도 이거 전번에는 못 사겠더라고요. 왜냐면 선행을 시원하게 갈 수 있다라면은 사실 외산마 경주에서 무시는 못할 상황이었지만 안쪽에 빠른 말들이 즐비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라운굿은 1000m라 하더라도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나름대로 배당판 초구에 아주 완전히 뚫어놓고 출발을 할 정도로 기대감이 있었던 말이고, 선입으로도 좀 꽤나 뛴 거예요. 생고미에서. 네. 라운굿은 일단 저도 세게 보는 말이고요.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놓쳐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던 게 7번 유현명 기수의 명언 라이언입니다. 주행검사 이후 데뷔전 때 붙들고 늘어지면서 대충 타고 3등 오더니 그 다음번에 1300 안쪽 게이트에서 6번 게이트였죠. 강력한 인기마로 팔렸습니다. 철저한 잡바이. 그 이후에 휴양 갔다 와서 지난번 돌아왔는데 휴양 갔다 돌아와서 말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놓고 갈까 아니면 당시에 금요일날 나오는 울트라 매직을 놓고 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왕대가리였던 무적천하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다른 놈을 축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경주였는데 축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21배짜리 배당을 놓쳤습니다. 명언 라이언 보니까요, 쉬었다 나와서 말이 스피드까지 확연히 보강이 됐고, 박성광 기수에서 이번에 유현명 기수로의 안장 교체까지 선임으로도 충분한 뚝심 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7번 명언 라이언이 승군전이지만 또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딱 두 마리 나왔네요. 따로 더 세게 보는 말이 있나요? 아니요, 저도 12를 기본으로 해서 키를 가장 세게 보고 있고, 나머지 마필 중에는 좀 불안하게 보는 말들이 몇 두가 있어서 그런 것들 쳐내고, 아예 배당 3복승을 누릴까 지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트를요, 7번의 명언 라이온과 12번 라운굿 7, 12에다가 한번 때려보자고요. 7, 12 마감 10분 전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울 경마의 6경주입니다. 자, 제가 이거 편성을 보고, 야, 진짜 편성이 허접하기 그지없다. 정말 상똥말들이 지금 다 모여 나온 것 같아요. 등 떠밀려서 신비정상 같은 게 이제 머리로도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김주현 의원 어떻게 봐요? 정말 신비정상은 9월달에 제가 들어오는 거 보고, 야, 이런 것도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또 추천을 안 드렸어요. 기본기 자체를 너무 허접하게 맡은 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조건 보니까요, 신비정상이 대장 노릇을 할 수도 있을 만큼 너무나도 만만한 편성을 만난 게 사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마 신비정상의 인기마 그 부분은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현장에서 놓고 때릴지 아니면 뭐 주력으로 때릴지 어떻게든 막권에는 지금 연결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정상이 은하전설하고 병합대 말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전번에 그 스피드 제왕하고 한예찬과 뛸 때 최저 배당 깜빡이로 갔었는데 이쿠야스가 좀 입상을 해보겠다고 중반에 좀 서두르다 보니까 끝걸음이 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대 이하로. 꼭 참고 한 발 쓰는 게 오히려 말의 능력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마취가 얇기 때문에 추입형으로 그냥 참고 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전개로 타준다면은 여기 선행마가 딱 하나가 있어요. 8번의 캔디캐시라는 말인데 무지하게 빨라요. 무지하게 빠른데 이건 뭐 여러분께서 중반 200m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30일 날 17초 2를 끊었고요. 그리고 주행검사도 편하게 타고 15초대, 지난번에도 16초 6타임. 직선에서 정말 땅을 제대로 파버렸던 그런 말이라서 제가 볼 때 신비정상이 그냥 욕심 안 내고 결대로만 타주면 가장 안정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후차권에서 좀 느낌이 오는 게 있나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보다 조건상 봐야 될 게 아직 걸음이 드러나지 않는 9번만 미즈캣인 것 같고요. 이 주행검사 내용 자체가 사실 여러 개 아주 많았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일단 뛸 말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1000m도 아니고 1300m라면은 미즈캣한테 딱 어울리는 경주 거리라고 보고 있고요. 마방에서도 이 데뷔전 편성을 잘 골라 나온 것 같습니다. 부진만들이 뛰는 경주에 이 거리까지 감안해서 출마 투표를 한 거 보면 데뷔전 뭐 쉬어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9번만 미즈캣, 차라리 액면에 다 드러난 이 허접한 마필들보다는 보여줄 게 아직 무궁무진한 미즈캣이 배팅 메리트상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직 스텝이 6번이 좀 말이 좋아지고 있었던 말인데 한창민 기수의 또 기승술이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또 올포 포르자는 후지라는 능력 기수가 올라왔지만 매번 지금 이쿠야스 2005가 쥐어짜면서도 딱 그 걸음이라서 또 그게 못 믿는 거고, 일단 미즈캣이 눈에 확 들어오죠. 35조 말 크리켓 자마로서 빠른 완성도 분명히 보일 수 있고 훈련도 잘 돼 있어요. 그죠? 신마치고는 힘이 좀 차 있는 그런 모습. 자, 35조 말이 지금 추천마로 나왔는데 문세영 기수의 레드 스킨도 사실 별게 없습니다. 훈련은 좋아도 실전에서 딱 그 걸음이 전부인데 이번 레이스는 딱 그 걸음 가지고도 입상을 끌어낼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외곽이 또 불리할 게 없고 좀 더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신비정상에 붙여서 그냥 35조말 아니면 문세영 기수 이렇게 좀 두 마리 정도를 보고 있는데, 네, 막각에 이제 신비정상 빠지고 한창민 기수 대가리에 구텐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뭐 믿을 말이 없는 경주인데 일단 현장 컨디션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번의 미즈캣하고 10번의 레드스킨 중에서 하나의 후착은 나올 것 같아요. 네. 입상권에 한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현장에서 좀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9번, 10번 이 두 마리 중에서 하나 정도는 온다. 좀 이게 겐똥역마인데 이럴 때는 뭐 말의 능력을 못 믿는 걸 어쩝니까? 조건이 좋아진 두 마리 9번, 10번을 좀 관심마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중계 3경주죠. 요거 하고 잠시 쉬었다 가자고요. 자, 중계 3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또 접전 구도입니다. 글쎄요, 이 레이스도 강축은 없이 인기도가 다소 분산될 수 있는 경주인데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추천말을? 네, 먼저 얘기하셔도 되고요. 김조현 의원이 먼저 한번 해봐요. 두 마리. 예, 제가 세게 보는 말이 두 마리인데 일단 게이트 순으로 피코 엔진 1번 게이트죠. 그리고 8번과 샘솟는 에너지 두 마리의 양강구도로 일단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특히나 이 8번과 샘솟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 스피드로는 1번만 피코 엔진에게 딸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경주 조건상
라스트 지심을 제대로 발휘해 볼 수 있는 1500m 레이스고, 이 스타트가 다소 굼뜬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스타트를 잘 끊어낼 수 있는 김도영 기수가 올라탔다라는 부분에 힘을 좀 더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8번 양강무도 속에 8번만 샘솟는 에너지의 정계상 우위를 좀 더 기대해보는 그런 경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솟는 에너지가 지난번에 강축으로 팔리고 늑발을 하고 무리하게 감고 넘어왔는데 등불하고 3일스타가 너무나 잘 뛰면서 놓쳐버렸어요. 대가리 입상을. 걔네가 잘 뛴 건 아니고 얘가 못 뛰었죠. 얘가. 근데 사실 샘솟는 에너지도 시에로 골드 자마라서 큰 발전은 없을 겁니다. 한 3군 정도 가면 맥스로 보이는데 뭐 이 레이스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8번 샘솟는 에너지. 자, 김종희 의원이 얘기하려다 말았던 1번의 피코 엔진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축으로 갈 거예요. 직전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공백이 좀 있었고 그 이전부터는 말이 앞에 뛰던 말인데 철저하게 붙들고 후미전개를 했죠. 이번에 나름대로 정상주기를 7주 만에 나오면서 같은 마방의 상위군의 말들 제가 지금 메모를 다 못해놨는데 경합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말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아마 인기를 모을 거예요. 현장 가면. 첫 거리고 지난번 못 뛰었지만 팔리는 이유가 바로 7월 18일 이 7월 18일 경주가 만약에 이 전적지에서 한참 밀려서 있어서 책이 안 나오면요 이게 안 팔리는 말이 됩니다. 근데 전적지에 너무 보여요. 그레이스에서 우승을 했던 게 바로 돌아온 현표. 얘가 이겼던 말이 바로 서미트 명운입니다. 직전 지난주 2주 전이었죠. 브리더스컵이요. 브리더스컵에서 각각 1착과 3등을 했던 그 능력마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것도 선입으로 따라가서 뛴 거예요. 그 잠재력에서 피코 엔진이 워낙에 월등하다고 보고 있고 또 1번 게이트라면 그냥 선행을 무조건 그냥 까고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서 저는 무조건 1번 피코 엔진을 축으로 갈 것입니다. 8번 샘솟는 에너지하고 1번 세게 보는 거죠. 피코 엔진. 네, 그럼요. 일단 18 두 마리, 1번, 8번 두 마리 좋게 보시면서 나머지 이제 인기마들 6번의 골드라인을 비롯해서 한번 압축을 해보자고요. 현장 가서. 예, 18로 들어와도 돈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분산이 되니까. 네. 네. 자, 1번, 8번 마감 10분 전에서 두 마리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관심은 7번 나온 볼라벤의 서력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 되겠는데 웬만하면 오지 않겠나요? 라운 볼라벤? 예, 그렇습니다. 이 라운 볼라벤이 직접 경주 정말 뭐 경마 팬들 대부분 얘 놓고 막건을 샷을 것 같아요. 많은 인기를 차지했던 말인데 기대만큼 걸음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이크여스가 말을 못하는 기수는 아니죠. 근데 이 마필과의 호흡, 특히나 마필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기승을 해야 이 라온 볼라벤의 걸음을 100% 다 뽑아내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금 데뷔전 때 좋은 호흡을 보였던 서승원 기수로의 안장교체인데 저 안장교체의 한 부분에 점수를 일단 높여주고 싶고 거기서 그칠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라운 볼라벤의 상승세는 이번 경주를 계기로 해서 다시금 쭉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라운 볼라벤의 직전에 페이는 늘푸른 볼트하고 그때 말이 좋아진 게 안쪽에 있었던 하완식 기수의 클린업 볼트였어요. 아마 그게 훈련이 좋아져가지고 레이스가 상당히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운 볼라벤 이쿠 기수가 외곽으로 좀 무리해서 선두와의 격차를 좁히다 보니까 어린 말이 숨 고르기에 실패하면서 지구력 발휘를 못했어요. 그때 우리가 특별 문자도 이거 승부로 들어갔어요. 라운 볼라벤 놓고 개팔리는 것들 싹 잘라버리고 압축을 해서 때린 겁니다. 구스카우트도 있었고 로얄 파이터가 주력이었고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강축이 빠지다 보니까 적중에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4번 늘푸른볼트가 선행을 혼자 가는 경주라서 그냥 차분하게 결대로만 따라가면은 두세 번째는 자리를 잡겠죠. 그럼 직선에서 한 걸음을 더 쓸 거고요. 7은 인정하자. 축으로 갈 거죠? 예, 그럼요. 현장 변수 없이. 예, 7은 뭐 놓고 자, 7 놓고 가겠습니다. 7 놓고 가는데 후차권에서 뭘 세게 보나요? 자, 이 늘푸른볼트가 뒷심이 아주 좋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라운볼라벤이 직선주로 총입 부근에서 늘푸른볼트를 빠르게 제압했을 때 그 그림이 또 발생이 됐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말 쪽에 저는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직전에도 말이 좋아져서 저희가 특별 문자로 좀 세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게 노열 파이터입니다.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고 이제 2착 승분이라는 점이 변수긴 합니다만 노열 파이터 입장에서는 라운볼라벤이 뭐냐 직전에 내가 이겼다 그런 자신감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서 5번의 정면 승부가 저는 충분히 예견되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만 때린다라면 일단 뒷심 싸움에서는 노열 파이터가 상대들보다는 한 수 좀 먹고 들어가는 말이 아닌가 해서 7번, 5번 막권을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7호 막권 이게 기본입니다. 당일 현장에서 아마 최저 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겠는데 7번, 5번이 원틀 막권이 돼야 돼요. 저도 앞만 봐도 이 레이스는 7호 막권을 때릴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사이즈상 그리고 레이스 전개상 훈련을 감안했을 때도 7호 막권을 세게 보셔야 됩니다. 7호 막권 세게 보시고 뭐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3번의 인비 액티브는 문세영 기수가 타더라도 저는 택도 없다라고 봐요. 말이 그냥 전번에 보니까 아직 멀었다라는 판단이 진했습니다. 그 전번에 대가리 팔리고 3등 왔을 때부터 이미 감을 잡았어야 되는데 직전 뛴 거 보니까요 정말 힘들게 2등 오더라고요. 그때 정한킨 놓고 쌍까지 한번 때려봤는데 세게 보나요 인비 액티브? 아니요. 이게 걸음이 한번 팍 더 터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훈련 때 또 부착이 되지 않아서 뭔가의 변화가 분명히 와야 되는 말이 인비 액티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김용근이라서 혹시 또 팔린다면은 금빛 태양도 사이즈 안 되는 말이고 여기 뭐 되는 말이 몇 말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두 명은 이제 일치하는 게 라운볼라벤 축으로 5번 로얄 파이터에 배당 없어도 저배당이지만 일단 한 방을 기본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이제 4경주로 가볼까요? 여기는 강축이 없는 인기만 고만고만한 말들이 좀 분산되는 편성이에요. 전번에 같이 뛰면서 이 착차의 변동이 있었던 말들이 몇 마리 있는데 김주현 생각은 어때요? 이게 뭐가 좋을까요 여기서? 이거 정말 뭐 매 경주마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마 선정이 좀 중요한 레이스인데 훈련 상태로는 별로긴 합니다만 일단 10번만 쉬는 고수가 직전에도 훈련이 아주 좋다라는 인상은 못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선행을 나가서 또 끝까지 끈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배당판 인기도에서도 많이 쳐져 있었던 마필인데 그 정도의 끈기를 보였다. 자, 이번에도 일단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차라리 이 어느 정도의 기복을 보이는 기복마들보다는 그래도 최근에 선행만 받으면 꾸준하게 끈기를 보여주고 있는 10번만 쉬는 고수가 그나마 팔리는 말 중에는 가장 나은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했던 오브킥이 쉬는 고수를 좀 편하게 나가게끔 보내줬더라면은 라스트에 바람탄에게 따일 일은 없었다고 봐요. 근데 오브킥이 좀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던 내용이었는데 쉬는 고수가 앞에만 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취입도 했던 말이고 그와 함께 경합을 심하게 하면서 무너졌던 오브킥도 이번에 유현명 기수 안장이라면은 굳이 안 싸웠을 때는 또 오브킥도 안정감 있는 선입이 되는 말이고요. 복병을 하나 권해드리자면은 노조무 기수의 8번 클린 강자가 되겠습니다. 엑스플로잇과 은암대교의 자만데 힘으로 일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혈통이고요. 직전에 1800 첫 거리 도전에서는 후미에서 좀 탐색성 레이스로 일관하면서 중반에 끝걸음만 남겨놨는데 1600m 레이스가 선두권이 그다지 강한 경주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클린 강자의 라스트 역습도 가능한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병 중에 재밌는 말이 있을까요? 예, 저는 7번마 노벨 신화가 재밌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살펴봤어요. 이 오야마 기수가 금요일부터 몇 주를 타나. 다 타네요. 14마리. 아, 그래요? 예, 일요일에는 1경주부터 6경주까지 다이렉트를 타고 금요일에 8마리 타고. 일단 뭐 일요일날 펼쳐지는 부산 4경주기 때문에 오야마 기수의 기승술은 확실하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노조모 기수랑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허접한 기승술을 가진 기수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게 금요일날 확실하게 증명이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승술만 보여준다라면 오야마 기수의 노벨 신화 말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아마 대안으로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야마 기수가 만약에 욕심이 있고 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면은 자기가 이번 주에 한국에서 첫 기승할 때 왜 이렇게 많은 말들을 타는지, 얻어 탈 수 있는지 그걸 빨리 캐치를 할 거예요. 능력 있는 기수들이 그랑프리 때문에 지금 다 서울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오야마가 정말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용병이 와서 14마리 다 타는 거. 조교사들한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을 수 있는 정말 기회가 딱 온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오야마 기수가 놓치지 않는다면은 노벨 신화도 꼭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일단 인기마 4번의 오브킥과 10번의 신흥 고수 그리고 복병권으로 이제 1번인 기수들 7번의 노벨 신화와 8번 클린 강자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는 서울의 8경주고요. 이제 김주원 의원이 준비한 일요일에 첫 번째 승부네요. 첫 번째 승부. 그죠? 네. 레이스는 일단 1번 벌컨과 4번의 올웨이즈 위너의 선행 다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웨이즈 위너가 과천시장배 때 보니까 벌컨보다는 월등히 좀 빨라 보이던데 어때요? 예, 그래요. 올레이즈 위너가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절반 이상은 되죠. 근데 이참에 따라갈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를 여러분들이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 때 보니까 이제 선임에 대한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오경환 기수가 훈련을 했는데 51.5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서승훈 기수로 교체가 됐어요. 단장에 교체가 됐는데 저는 일단 따라가도 되는 1번 벌컨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쿠야스가 이번에도 잘 만들었고 또 아라비아 왕자라는 국산 3군마와 병합도 타이트하게 잘 만들어놨고 주행 자세가 좀 많이 끌고 고개가 높았던 단점에서 최근에 좀 안정감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1번의 벌컨을 추천드리고 김주원 의원이 이번 경주를 왜 승부로 때리는지 확실한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마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1번마 벌컨을 믿고 들어가는 승부고요. 기대는 악벽 때문에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올웨이즈 위너가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죠. 이번에는 따라갈 가능성이 있고 만에 하나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펜스를 타고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경주고 뭐 여차에서 모래에 맞는 적응력 때문에 외측으로 말을 뺀다 하더라도 올웨이즈 위너의 스피드를 가속으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제 그림으로 딱 보면 올웨이즈 위너 펜스에 있고 벌컨이 여기 쓰는 거예요. 기대는 악벽이 자동적으로 커버가 되면서 레이스를 전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행 받으면 쌍이고 따라가도 여기서는 무난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벌컨을 믿고 때리는 승부인데 붙일만은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이게 인기도에서 다소 밀려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말이라 사실상 중배당 단통 승부가 되겠고요. 딱 한 마리 찜찜한 폭탄 배당마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 배당 추이까지 좀 지켜보고 야 이건 정말 놓치기 아까운 배당 막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제 생각만큼의 배당이 나와준다면
그 폭탄 배당만 한두만 가볍게 좀 먼저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한방 승부로 준비된 경주이기 때문에 벌컷 놓고 어디다 때릴지 당최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김주원과 한 배 타시고 제가 한 마리 딱 집어 드릴 테니까 그만필로 집중해서 한번 승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충마를 김주원 의원이 시원하게 까줬어요. 벌컨이 이번 경주의 축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한 방으로 붙여 때릴 말도 있고 잠시 언급이 됐지만 폭탄 배당 하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현장까지 김주원 의원하고 한 배를 타고 꼭 한번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중계 이제 5경주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벌써 서울 예시장에서는 그랑프리에 나가는 말들이 이제 슬슬 나오면서 예시장에 지금 나오는 파란 판때기를 달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벌써부터 재밌어지는데 일단 부산 5경주 접수를 하고 배팅에 들어가야죠. 기분 좋게. 자, 스피드메이드가 중장거리 코너 4개짜리를 이제 처음 뛰는 말입니다. 무난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예, 저는 충분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직전에 어떻게 보셨어요? 스피드메이드 말 타는 거? 글쎄요, 저는 이거 솔직히 잡반인가 싶었어요. 예, 10,000% 끌려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에이스 천복이 막판에 배당판을 뚫어버렸죠. 그 당시에 야, 이거 뭔 일인가 싶었는데 저는 정말로 박수초의 스피드메이드 점배당 경주로 봤었는데 와, 이거 뭐 배당이 붕붕 뜨더니 스피드메이드 말 타는 거 보니까요, 아, 배당이 왜 떴는지 대충 감이 왔습니다. 이게 제대로만 때리면요 1군에서도 즉시 통할 수 있는 저는 최상위권 전력으로 보고 있는 말이라 외곽에 정말 능력마필이라 할 수 있는 축제 멜로디가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충분히 맞짱 승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맞짱 승부가 아니고 스피드메이드가 강축으로 팔리지 않을까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 레이스가 3세마 일단 우위입니다. 우위 3세마 5번 스피드메이드를 위신해서 10번마 축제 멜로디와 직전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12번 중앙 챔프, 거기에 선행마 11번 미네소트 보인 타운까지 4마리 싸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경주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저 또 찌는 게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배당으로, 예. 하나 얘기해보죠, 그러면. 야, 이거 또 오야마 기수인데 4번만 맥스 이펙티브스가 배당으로 괜찮습니다. 스피드메이드가 어떤 경주 작전을 펼칠지 모르겠는데 직전처럼 뒤에는 절대 안 있을 겁니다. 이제 첫 거리고 하니까 이제 최대한 선두권에 붙여놓고 레이스를 자기가 이제 주도하려고 김동현 기수가 기승할 것 같은데 어쨌든 선두권을 스피드메이드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세우면은 라스트에는 뒷심 있는 애가 사고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맥스 이펙티브스도 이미 뭐 1900m도 뛰어보고 이 코너 4개짜리에 대한 적응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말이라 오야마 기수의 기승술이 정말로 뭐 눈에 띄게 허접한 그런 정도까지만 아니라면 예, 배당으로 4번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일단 4번까지 언급이 나왔네요. 저는 일단 5번 스피드메이드를 위시해서 말씀드린 대로 축제 멜로디와 중앙 챔프 그리고 선행마 11번 미네소트 보인 타운까지 3세마들 우선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 뭐 배팅의 중심은 5번 스피드메이드 쪽으로 가져가셔야죠. 예. 5번을 축으로 해서 현장에서 후차권 잘 한번 압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그랑프리가 왔습니다. 항상 이맘때면은 이제 한 해 경마가 거의 마무리되는 느낌이에요. 네, 마지막 대상 경주죠. 아직도 2주의 경마일이 실질적으로 남았지만 거의 뭐 그랑프리 때 되면은 이제 거의 뭐 연말이 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서울과 부산 정말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는 센 말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좀 풀어볼까요? 예. 일단 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랑프리 경주기 때문에 다른 대상 경주는 몰라도 그랑프리 대상 경주는 무조건 좀 잡아내고 싶은 욕심이 개인적으로 큽니다. 저는 작년 그랑프리 때요 999 막건을 노렸습니다. 정말 남들 쳐다보지도 않았던 말, 여러분들께 거품을 불면서 이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이다. 정말 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현장에서 해드렸습니다. 그 마필이 원더볼트예요. 얘가 작년 그랑프리 때 출전을 했었습니다. 정평수 기수가 타고 출전을 했어요. 인기 1위랑 붙여도 배당이 999 정도 나왔었죠. 그냥 아예 안 팔렸습니다. 아예 안 팔렸던 원더볼트를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이다. 얘 데뷔하던 날부터 초고속 1군 승군 예상을 했었고 1군에서도 동반의 강자급으로 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명마다 그런 멘트를 드렸었는데, 자 이제 제대로입니다. 이찬호 기수로 이제 안장이 이 작년과는 바뀌었죠. 작년엔 정평수 기수, 이번에 이찬호 기수인데 최근 뛰었던 경주력을 보면요, 얘는 뭐 무지막지합니다. 이 레이스가 빠르면은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이 경주를 유연하게, 옛날에 세강자가 경주를 상당히 영리하게 말이 알아서 풀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딱 그런 까라예요. 원더볼트도 명마의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간만에 이 서울 경마장에서 부산 마필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스타 마필이 출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한다 그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그랑프리 때 둘 다 원더볼트를 놓고 했어요. 제가 좀 광분을 했었죠. 한국을 둘이 같이 일단 원더볼트를 한국에서 가장 센 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센 말이 될 거다. 그 당시에 이제 3살짜리 말이었고, 그때 작년에는 인디밴드와 지금 이 순간 국산마 2마리가 라스트 직선에서 아주 폭발력을 끌어내면서 입상을 해버렸죠. 그때 인기 1위마가 이제 여기 나오는 벌마의 꿈도 있었고, 그때 봤던 게 천지불패가 3등 왔죠. 그 레이스에서 경부대로도 뛰었고, 그런 말들이 이제 뛰었던 경주였는데, 원더볼트가 이제는 거의 인기 1, 2위를 다툴 정도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미완의 완성이었다며 이번에는 이제 완성된 명마로 탈바꿈돼서 출전을 한 것 같아요. 자, 원더볼트를 아주 그냥 지금 내신 멘트를 치는 게 벌써 여러분도 감을 잡으셨겠지만 자신감이 있네요. 원더볼트에 대한 자신감. 사실 저는 직전에 마체가 얇아서 59 빠른 페이스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라고 내심 판단을 했었는데 말 세더라고요. 일단 가지고 놀죠. 말이 59를 떠나서 뭐 그런 페이스에 빠르고 느림을 떠나서 유동적으로 말이 워낙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체가 얇아도 450짜리 말이 한 해를 대표하는 말이 되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490에서 500담화 정도 됐을 때 웬만큼 좀 최강마로 발돋움을 하는데, 원더볼트가 아마 가장 마체가 왜소한 가운데서도 대표마 자격이 지금 주어진 것 같아요. 3번 원더볼트, 민태민도 일단 세게 보는 말이고, 자 그러면 나머지 말 중에서 딱 한 마리씩만 더 얘기를 해보자. 서울에서는 원더볼트 말고 뭐 다른 거 보시는 게 있나요? 저는 저대로 얘기할 테니까 뭐 하나 얘기해봐요. 저는 그럼 부산말 중에 한 마리를 추천드리면, 이제 이천 기수와 지금 꾸준하게 호흡을 맞춰왔던 벌마의 꿈이 작년도 그랑프리 때는 아쉽게 또 석패를 하고 이제 뭐 각지를 바꾼다고 선입으로 한동안 타다가, 야 얘는 선입은 때려 죽여도 안 되는구나, 혼자 뛰어야 잘 뛰는구나 해서 최근에 또 선행으로 레이스를 쉽게 우승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선행은 벌마의 꿈이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천 기수의 기승술에 달린 것 같아요. 이 뒤측선 부분부터 다른 마필들의 압박을, 견제를 이천 기수가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지,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부산에서는 저는 벌마의 꿈이 가장 세게 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5배짜리 깜빡이 같아요. 네, 깜빡이가 가야죠. 5배짜리 그랑프리인데. 아주 저배당 낮은 배당은 아니고 최저배당으로는 갈 것 같아요. 이번 벌마의 꿈과 원더볼트.
그림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벌마의 꿈이 그랑프리 2300 이런 그 거리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워낙에 각 마필들이 명예를 중요시할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이 벌마의 명예보다 돈이 너무 크니까. 돈은 돈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대상 경주 중에서 외산마들이 뛰는 경주 중에서 제일 큰 경주 중에 하나인데 그보다는 일단 어떤 말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돈과 명예를 뭐 다 쫓을 수 있는 상황이라 벌마의 꿈의 페이스를 과연 건드릴 놈이 없을까, 이 부분이 좀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그랑프리 같은 대상 경주 아주 큰 대회에서는 선행마가 강세를 못 보이는 게 특징이죠. 그렇지, 원래 대상 페이스 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2번, 3번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 뭐 제가 불러드릴 말이 사실 많아요. 삼정제왕도 있고, 뭐 부산의 천지불패, 노바디 캐치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장에서 삼복승식이든 복승식이든 제가 내심 올해 이제 초반부부터 얘가 만약에 그랑프리에 3세마 자격으로 혹시 나온다면은 막건 한번 꼭 사봐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었던 게 1번의 클린업 조입니다. 이번에 아마 작년에 제가 김주원 의원하고 함께 원더볼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배당마로 축으로 갔다라면은 이번에 그 원더볼트의 작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클린업 조입니다. 이게 맥없이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불을 켤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된다라고 봐요. 항상 말이 안 좋았음에도 능력을 발휘했던 말이고 이번에 말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로데오처럼 앞발이 들리면서 늑발하고도 말이 알아서 힘이 워낙 좋더라고요. 워낙. 그래서 거리 적응력도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고 또 1번까지 잡아놨기 때문에 곱게 결대로 좀 따라가면은 최대 이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기마 말고요. 벌마의 꿈 원더볼트, 삼정제왕, 경부대로 노바디 캐치미 요 인기마 구도 말고 정말 큰 이변이 나온다면은 1번 클린업 조이가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안쪽에 1번, 2번, 3번이 나왔는데 사실 1번은 그냥 제 기대감이에요. 제가 경마 팬 그리고 배터의 입장에서 꼭 사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는 분들은 아마 현장 예상에서도 1번을 어떤 식으로든 가져갈 것인데 가볍게라도 공략하시면 되고 사실 능력으로는 이제 2, 3이죠. 김주원 의원이 얘기했던 2번, 3번 그 중에서도 3번 원더볼트 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뭐 한 마리 한 마리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예, 현장에서 자세하게 또 풀어드리면 되니까요. 자, 부산 6경주입니다. 호나비 1군의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딱 보니까 이것도 강축이 없네요. 까딱하다가는 터지겠어요. 네, 터졌으면 좋겠네요. 전번에 복병으로 팔렸을 때 제가 나름대로는 좀 기대를 했던 말인데 저번에 뛴 것 때문에 이건 멀티럭이 유현명 기수 안장에서 게이트 2점을 앞세워서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근데 멀티럭도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죠. 무조건 들어왔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변의 가능성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경주인데 자, 김주원 의원 세게 보는 말이 뭔가요? 7번마 올해 가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는 사실 10월 달에도 내용이 좀 이게 나왔던 말인데 편성이 좀 셌고 노바디 캐치미 지금 그랑프리에 출전하는 말도 있었고 제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예, 기대만큼 경주력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직전 경주 배당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을 드리면서 올해 가치의 배당 막건도 제가 추천드렸는데 직전 경주는 좀 말 타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송경용 기수가 뭐 아주 빡세게 열심히 탔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번에 김도영 기수인데 2주 만에 출전한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침 1번만 슈퍼 강자를 비롯해서 정말 웬만큼 초반 순발력을 뽑아낼 수 있는 이 발빠른 스피드형의 마필들이 대거 내외곽으로 포진된 레이스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조그만한 경합만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우레 가치가 충분히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 메리트 좋으니까요. 7번마 우레 가치 여러분들이 보시는 막관이 있으면 축만 있으면 거기에 붙여서 조금이라도 구매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원 의원도 한번 꽉 물면 잘 안 놔요. 놀 땐 나요. 요번에 한번 꽉 한번 더 무는 것 같은데 올해같이 가능한 전력 같아요. 말 사이즈가 1400에서는 나름대로 좀 힘께나 쓸 수 있는 말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도 복병마 하나를 권해드리는데, 자, 11번 실버 클래식입니다. 사실 1군 1400을 겨냥해서 여기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2주 만에 11월 30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마지막 경주 때 1400에 나왔던 말들이 지금 와장창 나오네요. 슈퍼강자, 잡지마도 그때 중지가 됐었던 말이고, 멀티럭, 와일드 명운, 우레가치, 배달이 되고, 라이즈 앤드 샤우트, 이런 애들이 지금 한 6마리 정도가 지금 2주 만에 나와요. 근데 일단 1군 레이스는 아무래도 2주 만에 나오는 말들에 대한 경주의 적응력,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사실 주기가 좀 싫습니다. 그래서 실버 클래식을 보는 것인데, 지난번에 경남도지사배 퀸즈 투어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 방 때렸나요? 감동의 바다의 뉴욕 블루? 네, 그럼요. 뭐 넣었다 빼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배당이 무려 2배가 됐어요, 2배가. 뭐 쌍곡으로 한 방 때렸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3복승의 노림수가 실버 클래식이에요. 조성공 기수 안쪽 게이트에 있죠. 선행을 가버려가지고 막건 진짜 버리고 싶더라고요. 이 감동의 바다와 뉴욕 블루라는 걸출한 말들이 압박을 가하는 레이스에서 선행을 가는 순간에 잘못된 거죠. 이번에 52km 다시 한번 경주 유형의 핸디캡의 변화로 핸디가 많이 내려왔고, 또 1400은 빠른 페이스를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말입니다. 실버 클래식. 저는 복병으로는 값어치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주원 의원도 복병 7번의 우레가치, 이건 추입이겠죠. 라스트 한 발이고, 11번 실버 클래식의 복병 세력은 선행마 뒷자리, 경합 이후에 한 발 쓰는 그림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7번과 11번 인기말을 뒤로 제끼고 7, 11, 이 두 마리의 복병을 마감 10분 전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10경주입니다. 이제 김주원 의원이 준비한 1호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네요. 추천의 변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저는 6번 호소람을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2억짜리 고가의 말이고, 이제 1800에 대한 경험도 충분히 끌어냈고요. 또 훈련 내용이 직전 대비해서 확연하게 좀 좋아진 느낌이라서, 비록 승군전이지만 아주 센 말이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호소람이 빨리빨리 지금 승군을 할 거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3군 경주에서 가능성을 보이고 나서, 글쎄요, 내년 가서 이제 뭐 대상 경주라도 하나 먹어야 2억을 말값을 뽑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자, 호소람 추천마로 말씀을 드리고, 김주원 의원이 왜 승부하는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1호 경마가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출전 예정인 마필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딱 한 마리 눈에 띄는 마필이 있었는데, 그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그 기수가 그 짓말을 타면은 이번 주에 용서 없이 한번 노리겠다. 근데 딱 한 마리가 눈에 띄었고, 조건 보니까는 오고도 남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당일 이런저런 내용 때문에 인기도에서 밀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능력으로 여기서 충분히 대가리를 칠 수 있는 말이고, 또한 이런저런 이유 있죠. 그 이유 때문에 덜 팔리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그 이유 때문에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될 또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남들은 좀 불안하게 볼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믿음을 갖고 한번 노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 10경주는 오늘 1호 경마 준비된
이 여러 개의 경주 가운데 김주원이 가장 자신있고 좀 세게 붙는 경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와 마방을 그 기수가 그 마방에 타는 걸 하는 순간에 제가 뭔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 안 팔려요 진짜? 직전 경주 그 모습 때문에 덜 팔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아는 말이 아닌가? 일단 여러분 김주원 의원이 충분히 힌트를 줬는데 내심 제가 김주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퍼뜩 저도 감이 확 오는데 자 마지막 1호 경마 이제 후반부 11경주를 앞두고 10경주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인데 여기서 꼭 적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고 있으면은 역전이 가능하고 또 이기고 있으면은 여기서 그냥 상황이 나는 그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 현장 예상 많은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14일에 마지막 경주네요. 국산 2군의 1400m 경주입니다. 발빠른 스피드형 마필들이 포진해 있고 또 그런 말들의 경합을 틈타서 날라올 수 있는 선추임마도 보이고 상당히 어려운 혼전입니다. 14마리가 꽉 채운 게이트를 꽉 채운 혼전인데 자 김주원 의원 추천만 하나 말씀을 해보시죠. 안정적인 축으로는 3번만 장산 호랑이가 맞는 것 같고요. 좀 공격적으로 가자면 7번만 허스트 캠프가 근 1년여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훈련 때 걸음 봐서는 뭐 예전 기량이 녹슬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 7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10경주까지 해서 이 미니언님의 초반 승부 거기에 김주원이의 후반 승부까지 좀 적중이 됐더라면 공격적으로 붙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번마 호스트 캠프를 내심 좀 쬐고 있고 현장 마체중과 컨디션만 살펴보고요. 이상 없으면은 허스트 캠프의 이 잠재 능력 그리고 기본기를 믿고 한번 과감하게 대가리 세워서 고배당 막권까지 욕심을 내보고 싶습니다. 허스트 캠프가 44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저는 그냥 나쁘지 않아서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뛴 사이즈로는 안 될 이유는 없을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쌍이죠. 여기서 예전에 뛴 그 정도로 생각? 그럼 일단 저는 이 편성을 봤을 때는 3강 구도로 읽었어요. 처음에 3번의 장산호랑이를 비롯해서 직전에 좀 승부 의지가 맥시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6번의 슈퍼플로이 그리고 이제 정상주기가 아니고 정상거리 말이 제대로 띄워줄 수 있는 거리를 만난 9번 오경환 기수의 천년지기를 3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369죠. 그러니까 369 거기에 이제 김주원 의원이 얘기한 허스트 캠프까지 내용이 나왔는데 자 저도 사실 복병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5마리 추천이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오두마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는데 이제 김주원 의원의 복병이 앞에 가야 될까요? 이게 허스트 캠프? 그냥 그 스피드만 죽이지 않고 뛰면 돼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스피드를 살려서 선행을 가도 되고 그 스피드를 굳이 죽이면서까지 뒤로 빠져서 추입을 탈 필요는 없는데 애들이 빠르게 나간다라면 뭐 자동적으로 그 스피드가 선입이 되겠죠. 그냥 스피드만 잘 살려 뛰면은 중거리까지는 저는 누굴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벽 훈련 때 정말 살벌하게 의지를 갖고 말이 몰라보게 좋아진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안쪽에 이번 문정균 기수의 새벽 날개입니다. 기대는 거 안으로 기대는 것도 완전히 잡혀버렸고 훈련 강도를 아주 이번에 타이트하게 문정균 기수가 타조로 넘어가서 빵빵 몰아주는데 뭐 채찍에 대한 반응도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그래서 혹여 앞선이 무너졌을 때는 이 새벽 날개가 제가 예전부터 내용 들을 때도 코너 2개짜리가 좀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 말이고 지금 전적지에는 가려져 있지만 나름대로 1400에서 강마 틈에서 능력 발휘를 해봤던 그런 말이라서 이번 새벽 날개를 조심스럽게 좀 복병으로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김주원 의원 369가
일단 액면은 세지 않나요, 여기서? 예, 그렇죠. 액면상으로는 그죠? 예, 369가. 인기마로 예, 분류할 수 있는 마필들이죠. 나머지 뭐 승군전의 드림포트라든가 어리버리한 머니바다, 아직 안 살아난 검탄, 승군전의 오색명장 이런 애들보다는 그래도 369가 인기마 센 말들 3마리입니다. 이구미에서 센 말들 3마리고 김주원 의원의 복병 선두권의 7번 허스트캠프, 그리고 제가 추입으로 이변을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번 새벽 날개입니다. 이런 막건들 현장에서 보다 좀, 자, 이 14마리 중에서 5마리 뽑아놨으면은 여러분께서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 안에서 적당선에서? 예, 저는 레이스가 끝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조합만 잘하시면 충분히 좋은 배당 잡으면서 예,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69의 복병으로 2번 새벽 날개와 7번 허스트 캠프까지 권해드리면서 자, 1호 경마를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자고요.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현장까지 김주원 의원 저하고 뭐 정신 바짝 차리고 꼭 적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